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장염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그 장염. 배 아프고 설사하고 조금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또 설사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죠. 나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배 아프고 설사하고 하는 이 증상이 매일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매일 그리고 수년 동안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증 난치성 질환이기도 한 염증성 장질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문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문원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병명이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요, 선생님? 예.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용어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증성, 이 염증이 감염 또는 종양에 의한 염증이 아니라 예. 면역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을 의미하고요. 예. 염증성 장, 주로 염증이 장에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질환, 이것은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그 염증이 유지돼서 장의 네. 증상이나 합병증을 일으킨다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크게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예.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는 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하고 예.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국한된 예.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크론병 하면은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서 네. 이 궤양성 대장염과 다른 염증성 장질환을 연구한 미국 의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크론시병 하다가 최근에는 크론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오늘 범상치 않다. 네.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니까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뭐 이렇게 조금 예민하면 설사하고 하는 그 과민성 대장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주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을 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장증후군과 예. 염증성 장질환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네. 유관적으로 염증이 없는 질환입니다. 예. 장에 염증이 유관적으로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서 기질적 질환이 아니라 기능적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장이 빨리 움직이거나 늦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맞습니다. 기능이라든지 또는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네. 생기는 질환이어서 예. 염증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하고는 분명히 다른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은 정의상으로 접근을 하면은 통상 3개월 동안에 최근 3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네. 반복적인 복통이 있거나 네. 또는 그 복통이 배변의 습관과 연관이 있고 예. 또는 그 복통이 배변의 모양이나 횟수와 연관이 있을 때 네.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의심인데 그러면은 염증성 장질환하고 복통이 있는 거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설사하는 있는 것도 좀 비슷할 수 맞습니다.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네. 영상의학적인 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네. 염증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예. 비로소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성 증후군은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시험 기간 되면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막 배 아프고 화장실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이게 밤에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잘 때. 그죠? 아주 중요한 예.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증상들이 야간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염증성 장 질환은 네.
야간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예. 또 하나는 그 복통이 매우 좀 더 심하고 좀 고정된 부위에서 복통이 있고요. 네. 또는 혈변이라든지 점액변이라든지 네. 체중 감소라든지 또 소화에서는 어떤 성장에 지연이 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과민성 장구 증후군에서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죠. 요 질환들이 약간 희귀한 난치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희귀한 병을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고전적으로 북미라든지 네. 유럽 그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네. 최근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짝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린다면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기 보면은 19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 발병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아시듯이 10만 명당 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7명, 네.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 한 3명 정도 네. 한 해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네. 계산을 하면은 한 해에 한 5천 명 정도 어림잡아 예. 새롭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는 희귀 질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한때는 희귀한 질환이었는데 이제 희귀하지 않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있겠죠, 선생님. 맞습니다. 앞서 제가 염증성 장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예. 원인 불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군요. 모르는데 네. 사실은 감염도 아니고 종양도 아니고 예. 면역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정상인에서는 장내 세균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 안에 세균의 무리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 괜찮은 네. 아이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것이 대강 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 합치면. 아, 예, 예. 예, 놀랍죠. 예, 그리고 예. 그 수가 우리 몸의 세포의 수 비슷하거나 예. 많게는 10배까지도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내 세균총의 역할이 네. 소화, 네. 흡수 또는 영양을 우리한테 공급하거나 예. 면역을 균형을 이루게 하거나 예. 대사에 관여를 하거나 네. 심지어는 정신적인 것까지 관여를 한다는 제3의 장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이 정상 세균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시에는 정상 세균총이 있고 우리 몸이 예. 균형을 잘 이루어서 면역이 잘 이루어지고 염증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다. 예. 그러면은 병원성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겠죠. 장을 통해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정상 세균총이 변화가 있겠고 그 변화에 따라서 병원성균을 물리치고자 하는 면역 반응, 즉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전쟁이죠. 예, 예. 그래서 그 균을 물리치고 나면은 다시 예. 염증이 없어지는 그 전쟁 상태가 없어지는 상태. 예. 즉 염증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네. 상황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질 않고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러한 것을 이제 비춰 보았을 때 이 세균총 자체가 변질이 왔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세균총에 변화가 왔다. 네. 어.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이 예. 면역학적인 반응, 즉 네. 염증 반응에 불균형이 온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과한 염증이 생기고 유지되는 것인 예. 겁니다. 이렇게까지 염증이 올 일이 아닌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군요. 네. 주인공은 사실은 이 세균총, 세균의 무리의 네. 변화라고 볼 수가 예, 있겠고 예. 그러면 세균의 무리의 변화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염증이 생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염증성 장질환이 예. 없고 어떤 사람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장내 세균의 변화에 의해서 취약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예. 질환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생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 세균총에 정상 세균총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면역이 얼그러지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어디에도 환자분들의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아마 이 질환이 안 생겼을 것이다. 그래요? 라고 합니다. 먹는 거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정상 세균총이 변화가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예. 먹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는 서구화됐겠지. 것인데 그것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물성 시기는 좀 더 늘어나고 식물성 시기는 줄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을 들렀다 나오는 어떤 먹거리, 즉 예. 정제된 당이라든지 예. 또는 지방산, 감미료 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기오염. 대기오염이면은 우리가 폐로 들어오겠죠. 네. 폐로 들어온 것이 결국은 식도를 통해서 네.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환경 네. 또는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에 그것도 관련이 되네요. 네, 이런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 이 변화가 일어나고 일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예. 장내 예. 염증이 장관의 염증이 과증한다는 것이죠.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론병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론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크론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염증이 생기는 장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염증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장의 깊이가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깊어집니다. 예. 그런데 크론병은 그 전층을 다 침범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장관 밖으로까지 염증이 빠져나갑니다. 뭔가 되게 독한 놈 같은 느낌이. 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내시경 사진을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론병 환자분의 내시경 사진인 거죠. 네, 크론병은 이렇게 염증이 띄엄띄엄 있고 예. 그리고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예. 협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장관의 내강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장관의 그런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이 근육층인데 네. 깊이 근육층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장관에 과한 협착이 오면 네. 음식물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염증이 주변까지 퍼지게 된다면 누공, 네. 농양, 네. 천공에 의해서 복막염까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합병증이 다 생길 수 있다. 네. 저는 저 사진만 봐도 지금 제 배가 아파옵니다. 저도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 아파하십니까? 어때요? 실제로 협착이 매우 심해서 거의 막히기 직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없거나 네. 그냥 막연한 복부 불편감 정도로 있을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상을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저렇게 점점 좁아지면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음식물이 잘 통과를 안 하니까 예. 복부 팽만감이 올 수 있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메스꺼움과 토할 구토까지도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물이 좁은 데를 잘 통과를 못하니까 금식을 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통이 주로는 우하복부나 배꼽 주변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누공이 배 안쪽에서 생기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직장에서 항문 주변 피부로 연결이 되면 항문 주위 누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아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어디든 다 생길 수 있다고 했으니 네. 이게 만약에 크론병이 항문 근처에 생기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치질, 치핵 이런 걸로 오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에서 치루가 생긴다든지 네네. 항문 주변 농양이 생긴다든지 예.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재발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장 안에 염증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그럼 보통 같습니다. 치질 증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치질 뭐 전문 병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대장 항문을 보시는 선생님께 일단 가서 보이실 텐데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장 안쪽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다 봐주시겠죠, 설마?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러지 예.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장을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인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치루가 생겼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 재발하고 치료한 다음에 또 재발하고 하면 이거는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선생님. 네. 전형적으로는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범위가 확장됩니다. 예. 그리고 크론병과 달리 점막층, 점막 하층으로 얕게 염증이 생기고 마치 페인트를 칠하듯이 연속적으로 염증이 상방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크론은 드문드문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쭉 연결해서 생기는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직장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직장은 대변이 내려와서 직전이잖아요. 대변 맞습니다. 나오기 직전. 약간의 이제 대기하는 이제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잘 이렇게 확장이 되고 탄력 있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자꾸 배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꾸 변을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잔변감이 유지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염증이기 때문에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 이런 것들이 묻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걸 빨리 배출하고 싶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면은 뛰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박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질환이 있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서 대변에 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치핵인가 보다. 내치핵 이런 거 생각하죠. 네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죠. 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본인이 좀 아시죠. 힘을 많이 줬을 때 항문이 좀 쓰라리다든지 이제 그야말로 굵은 대변을 보고 나서만 그렇다든지 아주 간헐적으로 드물게 생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매일 그렇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흔하게 그렇다 그러면은 궤양성 대장염이 숨어 있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염증성 장질환 진단하실 때 내시경으로 진단을 하시나요? 내시경은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를 보는 걸 기본으로 하듯이. 그래서 내시경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전체 병변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크론병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침범하지 않고 소장만 침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시경뿐만 아니라 소장 CT라는 것을 촬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전체에서 이상이 올 수 있는 것이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또 아까 금방 소장 CT와 같이 영상과학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에 추가로 내시경하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전체를 놓고 전문가가 종합 판단을 하는 것이 주된 진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면역 질환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로 꼼꼼하게 뭔가를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던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질환은 한 장기만 침범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도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염증이 같이 동반되거나 숨어있는 면역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장질환 하나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또 면역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침범 장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눈, 피부, 입 안에 그런 관절, 그 관절도 이 중심성 관절,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관절, 그다음에 혈관 안에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심, 폐, 췌장, 간담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침범할 수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이 처음 진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지만 치료가 되면 한꺼번에 다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맞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를 잡았을 때 장을 염증을 잡았을 때 예. 같이 연결돼서 잡아지는 예. 그런 장외 예. 염증도 있고 예. 구별되게 따로 이렇게 염증이 예. 유지되는 질환이 있어서 그것은 또 장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도와주셔야 아주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이 되거나 네. 진단됐을 때는 류마티스 내과, 안과, 피부과, 그러네요. 알레르기 내과, 그다음에 간 췌담도 내과와 함께 물론 외과도 같이 네네. 협업을 해서 그렇죠. 진단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증 난치성 질환이라고 제가 조금 겁을 드렸는데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주로 약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주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내과적인 치료죠. 네. 그래서 아미노살리실산, 네. 그다음에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예. 최근에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제제들이 네.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네. 환자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잘 조절이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예. 합병증이 심하게 와 있는 경우에는 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크론병과 같이 네. 협착이 매우 심하다든지 아니면 누공이나 네. 농양, 예. 그다음에 천공에 의해서 복막염이 온다면 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섯 가지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텐데 이분에게 어떤 약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는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뭐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염증이 경하게 있는지 심하게 있는지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합병증이 얼마나 약하게 있는지 심하게 있는지를 예. 보고 예.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보고 예. 환자의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 결국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조절이 잘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절이 된다라는 건 이분들이 병이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인 건가요? 어차피 확 낫기는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네. 건데 우리가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 그 질환을 없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네. 치유가 되면 제일 좋은데 예. 그러질 않고 염증을 최소로 조절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염증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난치성 질환이고 면역 질환이라 싹 없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내 체질 같은 거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로서는 첫 번째로는 증상을 없게 한다. 예. 두 번째는 합병증을 최소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네. 정상인과 거의 같은 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수술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수술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가게 되나요? 결국은 합병증인데요. 크론병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이미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 네. 수술부터 시작해서 진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진단돼서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왔었고 이미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병원에 오신 경우에는 내과적으로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네. 그래서 이 합병된 것을 제거를 하고 네. 내과로 다시 네. 내과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궤양성 대장염도 내과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예.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 대장을 다 절제하는 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론병은 합병증을 조절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궤양성 대장염은 보편적으로는 네. 그 장 전체를 그냥 대장 전체를 다. 표적 장기를 예. 드러내기 때문에 예. 이제 적어도 장 부분은 치유의 개념의 그렇죠.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있어봤자 문제만 되는 장이라 그냥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대장을 다 드러내면은 대장은 주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그렇죠. 대변을 고형화시키는 주된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물론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저울질했을 때 심한 대장염을 갖고 있는 대장을 갖고 있는 것보단 네. 그게 낫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데요. 예.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예. 이러한 대변이 자주 나오고 예. 이제 좀 약간 물같이 나오는 네네. 대변에 대한 예. 적응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거 분명히 물어보셨을 겁니다. 나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거거든요. 오래 드셔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예. 이 질환은 없어지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거나 예.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매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염증을 과거보다는 훨씬 낮게 유지하는 예. 것이 가능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 말씀드렸습니다. 아프고 설사하고 요거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면 저는 그 약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 환자의 한 97~8%는 증상이 없습니다. 예. 2~3% 정도는 예. 합병증이 있거나 예. 내과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해서 증상이 갖고 있거나 예. 또는 수술해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젊은 여성이 이게 생기면 난치성인 상태로 계속 약을 드시면서 오래 간단 말이죠. 그 와중에 임신도 하시려고 출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에 의해서 혹은 드시는 약에 의해서 임신 출산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관해기 때는 네. 임신력 또는 그래서 관액이라고 하는 건 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 기간을 맞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염증이 예. 잘 조절돼서 최소로 유지되고 예. 있을 때는 또는 합병증에 동반되지 않고 있을 때는 임신력 또는 어떤 수정력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 선천 기형이라든지 사산, 유산 예. 이런 부분 또는 엄마에서 생길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예. 이런 부분 다 정상인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활동기에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크론병의 활동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악의 영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임신의 경우에는 관해기가 도달하고 예.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지나서 예.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임신에 별 영향이 없는데요. 예. 이제 소분자 제제라고 그런 제제는 임신을 할 때는 예. 피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에 생기는 염증이라 나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 분명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내용이 예. 들어갑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세균총의 변화 때문에 생긴 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병원성 균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염증이 급하게 그렇죠.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풀어서 말씀드리면 동물성 날것, 아, 위험성이 지금 회가 될 수도 있겠고. 회, 육회, 육회. 간장게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채소, 물채소. 예, 채소 좋죠. 네. 채소 좋고 동물성 음식도 좋은데 예. 이러한 것들이 오염됐을 때 해결이 되지 않고 먹었을 때에 어떤 형태로든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잘 처리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 예.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물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영할 때도 물을 삼키지 않도록 예. 하는 게 좋겠고요. 예. 아주 기본이지만 술, 담배는 염증 질환을 조절하는 데는 예.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예. 뭐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정제된 당이라든지 예.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예. 물로 요리된 공장을 들렸다 나오는 그런 음식보다는 네. 자연산의 이제 음식을 잘 요리를 해서 깨끗하게 예.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시고 다 까먹어도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요거 한마디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염증성 장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질환이 아니고 네.
우리 주변, 우리 사회 또는 나의 질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개념 또는 증상을 잘 아시고 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장의 예.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유,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 주셔서 이 정도면 뭐 30분 들으셨던 분들 다 이제 염증성 장질환 박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문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